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이런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어렵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이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현재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무슨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그러한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참 중국의 경제 지표, 일본의 통화 정책, 게다가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2차 전지의 급락세까지 현 시점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못해도 대장을 잡고요. 한 종목에서도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알짜배기의 종목을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압축해서 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게다가 이분을 정말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워낙에 시세가 나타난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좋은 단가에 왔을 때 또 재매수를 해서 또 수익이 나는 알짜배기의 종목, 즉 한 종목에서도 사고 팔고를 하면서 3번씩 4번씩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온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시장이 힘들죠. 하지만 힘든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안겨다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여력이기도 하고요. 자, 수익률표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가는 놈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고 또 먹고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줌 인터넷부터 생방송 추천주였던 머큐리, 게다가 노바렉스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수익의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흥구석유는 당일 수익, 제주은행도 2번이나 들어가셔서 2번이나 수익 실현하셨죠. 그것도 하루 만에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 실현한 날짜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이슈가 붙어 있거나 재료가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서서 사실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고 생방송에서 알려주시는 종목들만 확실하게 확보하셔도 이런 수익은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들어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구조대가 되어주실 수 있는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쪽이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돌아봐도 중소형 화장품 업체 그리고 OEM 업체들은 그래도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좀 일회성 비용을 뺀다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스알엑스의 지금 자녀 지분 인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급등 양상 나타났고요. 중소형 업종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간 미리 주가 조정에 나왔던 실리콘투라든지 마녀 공장, 뷰티 스킨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가 연출됐죠. 자, 이와 더불어서 화장품의 이런 판매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LG 생활건강이 한 5% 안팎으로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광군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기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주들의 모멘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오늘 이 생방송만 주목하셔도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대표님이요. 확실한 선물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바닥이 어딘지가 모르겠어요. 시장이 참 안 좋고 또 뼈아픈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실까요?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과 구조대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모셔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 오후 1시쯤으로 HTS를 껐어요, 전문가님. 네.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자, 일단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일주일 만이시잖아요.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영 씨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좀 좋은 이슈가 아니라 안 좋은 이슈인데요. 안 좋은 이슈를 겪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다가 자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사실 뭐 지나고 보면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은 과거에도 역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것처럼 항상 비관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비관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지속하고 상황이 또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했을 때는 또 반전 시도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증시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장밋빛 전망이 막 나올 때는 항상 꼭지를 찍고, 또 완전 비관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 투자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투자를 포기할 때 항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것처럼 이번 증시도 역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사실 모든 요소가 다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중국 시장이 하락해서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이 하락을 해서 또 우리가 하락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일본이나 대만이 또 하락을 해서 우리가 또 하락을 하고, 뭐 이스라엘 전쟁 끄집어내죠, 러시아 전쟁 끄집어내죠. 하여튼 참 피곤한 증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종목들이 올라오고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또 지금은 멘탈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럴 때 또 항상 보면은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먼저 선두권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또 선두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힘을 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좀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왜 그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저렴해진 종목을 내가 좀 살 수 있는 그 방안과 현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추적하고 관찰해서 공부한다면 좋은 투자의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바닥을 잡을 능력도 안 되고 이러한 시스템 위기에 사실 통제도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너무도 많지만 현 시점에서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놈은 그래도 한 번 반등 줬다가 또 좋은 타점에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내 계좌에 확실한 수익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날 23일에 들어가서 24일에 팔고 다시 24일에 들어가서 26일에 파셨습니다. 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는 거기에 따른 타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가격이 싸지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고 하시겠죠. 하지만 무슨 종목이 어떻게 오를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최병훈 대표님이 차근차근 한 종목 한 종목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알짜배기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10월에 지수가 무너지더라도 오르는 종목을 기어이 찾아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십니다. 자, 내일의 시장은 어찌됐든 내일 또 열리잖아요. 어떻게든 수익 날 수 있게 그 모든 전략 저희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5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저도 방법이 없다. 도대체 나는 수익이 안 난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언컨대 최병훈 대표님과는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40분도 안 남았고요. 무려 1000분 가까이 계시는 방입니다. 그만큼 신뢰도도 높다는 얘기겠죠. 자,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요. 내일의 시장부터 그래도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압축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어찌됐든 뭐 시장이 빠졌지만 또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자, 늘 하는 그렇죠. 인사치레 먼저 네, 하고 해야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자,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도 빵빵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종목 준비했고요. 네. 오늘 뭐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종목 다 풀겠습니다. 오늘 뭐 장도 안 좋고 이런데 그래도 제가 종목을 또 열심히 좀 드리면은 그게 또 수익으로 돌아오면은 또 저의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네. 들으셨죠? 장도 안 좋고 종목 다 풀겠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이분은 특히나 여타 다른 전문가님들처럼 힌트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종목을 말씀해 드려요. 근데 그 종목에 관련한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머큐리라는 종목도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하셨고 뭐 줌인터넷 당연히 먹고 또 먹거를 한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타점을 아시고 어디서 올라올지 그 여지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26년이라는 세월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믿어보시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생방송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오픈과 더불어서 어찌됐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최병훈 대표님의 말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땅 치고 후회하시기 전에 꼭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현 시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 꼭 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지수 자체 현황을 좀 짧게 볼게요. 지금의 시장이 약세장 패턴인 건 맞아요. 근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근데 보면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적당히 좋게 나온 종목들은 이제 이를 빌미로 약간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가 있는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엄청 두드러 맞고 게다가 지금 주가가 또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약간 나타나는 뭐 약간 지금 그러한 패턴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현대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한국 증시에서는 잘 없었어요, 사실. 어.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네.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실적만 좋게 나와가지고는 참 이게 저는 진짜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가 사실은 그 증권 종목들 자체가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네. 한국 증시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닝 시즌 하면은 그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는 무조건 실적 발표한 종목들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좋으면은 그나마 주가를 유지를 해요. 근데 어. 실적이 조금만 나쁘다, 아니면 진짜 나쁘다 이러면은 하락을 무조건 합니다. 좀 맞아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조금만 안 좋다, 뭐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막 갖다 쏟아 부어 버리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아프리카 TV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오늘 1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을 분기별로는 제일 많은 수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지난 분기가 230몇 억이었고 이번 분기가 210몇 억이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100몇십억밖에 못 내던 회사가 200몇 억을 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25일 날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 네.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라는 거는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내용을 자꾸만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폭락을 시키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대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좋을 테니까 매수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단적인 예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거의 뭐 영업이익이 2배, 3배 늘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날 당일날 잠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그래도 실적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수치에 비하면은 상승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폭락할 위험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닝 시즌이 지금 15일까지입니다. 발표가. 그러니까 15일까지는 발표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지수가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 또 깼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수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하락이 큰데 주식 시장이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대응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이만큼은 하락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이 업을 거의 2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락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락의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파동의 폭이죠. 그 파동의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극단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은 반전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5%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와 이거 엄청나게 빠졌다 이랬는데 요즘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는 하락을 해야지만이 반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고가에서 저가까지 코스닥 지수입니다. 21% 정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종목이 아니고 지수예요. 지수가 이만큼 하락을 하니까 종목은 어떨지 감이 오죠. 진짜 상황이 극단적입니다. 우리 증시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세가 약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략 22%, 마이너스 22%, 뭐 여기서 좀 짧은 파동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또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 요 시점 같은 경우에도
대략 찍으면은 뭐 한 20% 정도 이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마이너스 25%, 25까지는 잘 안 가는데 하여튼 22, 23, 요 정도가 평균 수치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주식에는 하락을 했을 때 메리트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가 단순 계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 정도면은 오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수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전 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초과적으로 추가 하락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22 정도 지금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서 한 2, 3%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지금쯤이면은 반전 시도를 한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일단 종목으로 보자면 실적 시즌이어도 실적이 주가에 약간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말고 실적 발표를 하고 앞으로 좀 잘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라고 하셨고 지수 자체에서는 현 시점에서 반전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같이 산재해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계좌는 어떻게 돼? 지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종목을 체리피킹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기어이 현 시점에서 살아남았고 지금의 시장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주식으로 수익을 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회를 한번 가져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좀 계속적으로 압축을 하라라는 말씀을 늘상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장주 매매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가장 매력적인 매매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이분은 한 종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타점이 오면 또 재매수를 해요. 근데 그 재매수를 한 그 타점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를 들어가도 두세 번씩 막 수익이 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당일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을 매서운 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이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방법이 없다. 나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 떠나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이 현 시점에서도 반전 시도를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다 풀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해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할게 펜 드시고 무슨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말씀하신 그 종목은 일단 장이 열려봐야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코멘트 역시 저희가 내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50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25분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얄짤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지금 1000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분입니다. 시장에서 좀 살아나고 싶은 그러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펜 드시고 내일의 참여 방법으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하시고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 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어떻게든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마음이 아닐 거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약간 궁금한 쪽인데 화장품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화장품 가격 판매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LG 생활건강이 이제 내일부터 가격 판매를 이제 인상을 한다. 뭐 했는데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약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보면 그래도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ODM, OEM 업체들 그래도 주가가 견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의 이런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광군제도 있는데 화장품주들의 모멘텀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일단 화장품도 화장품이고 전체적으로 소비에 굉장히 많은 그 각국별로 네네. 굉장히 치우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니까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됐어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를 살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률 저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유명한 기업들이 그 디폴트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야 되거든요. 사실 과거에 뭐 제가 옛날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됩니다만 2010년 이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소비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다, 뭐 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뭐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물론 소비 시장이 크지만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지만은 그렇게 소비 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소비 여력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정부에서 무조건 소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다음에 그걸 이어가지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이 광군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좀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해서 움츠러들어 있는 그 소비 심리를 좀 깨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업체들, 그다음에 수입 업체들까지도 굉장히 이 시기를 큰 기회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그냥 결국 소비재 쪽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확 들어오고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안 좋았으니까 향후에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포진을 해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2차 전지에 가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여력도 없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악재로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쪽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 그리고 또 주가들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뭔가 핑계를 갖다 붙여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더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뭐 오늘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이 강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탈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올 여름에 한번 좀 탈출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투자자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기 쉽고 그나마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다고 하는 코스맥스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여타 일반 대형주들이나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빠르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좀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투자자들께서 좀 나는 좀 저렇게 좀 느린 거 말고 좀 빠른 거 막 좀 움직임이 좀 확 치고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안정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그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안정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국콜마입니다.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7월, 8월 달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때도 진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9월 정도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만은 10월 달에 지수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다시 오름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그다음에 또 원래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글쎄 이번 분기에 이제 변수가 실적 발표인데 그것만 큰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전 고점 근처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더 돌파가 나오는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너무 느려서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마녀공장 같은 종목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어요.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상장 시점에만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흐름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후속 매수도 빨리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테마성으로 좀 부여가 되면서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단기 성향을 갖고 있고 좀 큰 폭의 변동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마녀공장을 가시는 게 무난하실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한국콜마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은 막 그냥 하락을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좋아져도 자기네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실적 발표 이후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게 낫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정말 오늘 정말 만발의 준비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투자마다 리스크와 베네핏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지 나한테 좀 맞는 옷을 챙겨서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장품주들의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으나 각자의 이런 투자에 관련한 베네핏 즉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원한다 하면 현재 이 종목을 들어가셔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단기적으로 종목 회전이 좀 빠르게 나는 단기 성향이 좀 더 있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 현재 4글자짜리 이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업종에서도 단기적인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거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수익률표 보시면 100%란 건 없죠. 하지만 확률을 이기는 투자는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확률을 이기는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참여해 보세요. 당연히 이 종목이 오름세가 나타날 때 정확한 코멘트 다시 한번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송 시간 내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모두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이라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시니까요. 너무 힘들다 견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꼭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방송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얄짤없이 문은 저희가 50분에 닫고요. 기어이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라도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좋은 투자 인사이트 다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자, 필히 들어오셔서 내일의 시장부터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확보하실 수 있게 무료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저 완전 지금 MTS 켜놓고 관심 종목에 픽해놨거든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슈로는 저출산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저출산위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 도입은 지속될 것 같거든요. 저출산 관련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미리 밝혀두고
과거에 이제 헝가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헝가리는 굉장히 큰 성과를 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단순합니다. 아기 놓으면은 돈 얼마씩 줬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간접 지원하고 뭐 바우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기 놓으면은 돈 얼마 줬어요. 증명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인 같으면은 첫째 놓으면은 뭐 2천만 원, 둘째 놓으면은 5천만 원, 셋째 놓으면 1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효과가 크게 반영이 돼가지고 헝가리 시민권을 딸라고 막 외국에서도 이민도 들어오고 그 자국 내 시민들도 빨리 애기 놓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려가지고 무슨 기구 만들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돈 줘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거는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사실 9월 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그러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이죠. 독립하고 난 다음에 건국 이래로 사상 최저의 그 신규 출산 인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죽는 사람보다도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적다. 그러면은 한국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이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도 여기에 완전히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관련해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출산 관련주들은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뭐 한시적입니다만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원래 받던 임금을 100%다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정해진 금액대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 지금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뭐 17조 원을 붓는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77조 원을 때려 붓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주가를 움직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출산 관련주들은 하락도 많이 했었고 뭐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침체돼 있고 개인의 돈이 다른 쪽으로 다 몰려 있는 경우에 소위 말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매매 주체들, 그다음에 매수세들은 개인 투자자가 없는 이런 쪽에서 한번 크게 주가를 띄워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저가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단순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실제적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면은 뭐 단발성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부재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도 그런 면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저는 꿈비라는 종목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 꿈비는 사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한참 잘 올라갈 때는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뭐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간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번 하고 주가 하락이 좀 우려가 되니까 무상증자까지 같이 했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좀 잘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지만은 주가가 오름세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회사는 어쨌든 자금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 자금으로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한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꿈비라는 종목은 단순히 이제 육아용품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장이 사실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안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만 키우면서 두 사람이서 즐겁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애정을 쏟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는 육아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사업 효과는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종목이 그래도 약간 대장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이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대장주로 종목을 뭐 위주로 해야 되고 약세장일수록 더욱더 대장주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 역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좀 모습이 연출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 정책의 도입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찾는 그러한 선에서 현재 저출산 관련주 내에서의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과 그리고 현재 뭐 육아에 관련해서 모든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노려봐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도 참 예쁘죠. 무슨 종목인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안 알려드려요.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현 시점에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종목인지 내가 이걸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쯤 이걸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함께 참여하셔서 최병곤 대표님의 코멘트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고작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약간 장거리 마라톤 같죠.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도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누가 먼저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최병권 대표님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게다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한 종목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재매수 타점을 노리면서 그걸 계속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여력과 실력 자체가 있는 게 우리 최병근 대표님입니다. 이도저도 참 방법이 없다. 나 진짜 주식 때려치고 싶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기회를 저희가 정말 발판 삼아서 확실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50분까지 문 열어 드릴게요. 지금 1000분 가까이가 함께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최병근 대표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이겠죠. 자, 두 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분은 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50분 되면 저희 문 얄짤없이 닫아요. 필히 꼭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치고 후회하기 전에요. 자, 전문가님 일단은 네. 저출산 관련주까지 얘기를 해봤고 또 로봇주의 향방도 일단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로봇주가 네. 최근에 또 흐름이 어제는 또 괜찮더니 오늘은 또 별로예요. 이 로봇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쪽이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이 역시 로봇 관련 산업입니다. 로봇은 뭐 어차피 미래 산업이에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지금 실생활에도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로봇 청소기가 뭐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물류센터도 이제는 지게차 갖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고요. 기본 생산 라인에도 뭐 팔처럼 생긴 그런 로봇이 와서 그냥 뭐 조립을 하고 뭐 그거는 예전부터 이미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커피도 탑니다. 커피도 타고 음식도 만들고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좀 더 있으면 이제 사람들 의족이라든지 뭐 의수라든지 이런 것도 로봇이 대체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전투용으로도 로봇이 뭐 도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입는 로봇 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을 누가 선두로 뭐 자리를 점유하느냐 이게 결국은 기업의
그 앞으로의 향배와 그다음에 국가의 향배까지도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로봇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장성도 가장 크다. 제가 앞에서 두 종목, 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이런저런 뭐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흐름이지만은 이 로봇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로봇 산업 쪽에는 계속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가 또 상승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보니까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뭐 그 어떤 사회적 문제 때문에 출산이 저출산으로 간 게 아니라 과거 정책이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한 자녀만 놓자라는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떤 보행 로봇이라든지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얘기가 나와서 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동안 하락이 컸던 종목군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지만은 그것은 뭐 어차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은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락하는 시점에 그때 매수를 해라라는 그런 매수 논리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수가 들어온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쓴다면은 지금처럼 하락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잡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역시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가총액 5조 원은 힘들고 지금은 2조 4천억 대까지 그리고 한때 2조 원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 반등을 할까 그리고 언제 매수가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수 입점까지는 절대 사지 마셔라 했는데 어제 마침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이제 눌림목 줄 때 오늘처럼 하락이 커질 때 이때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앞으로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1월 3일입니다. 3일 날부터 1개월 보호예수가 풀려요. 그래서 공모가가 26,000원이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에 묶여있던 주식이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 이후로 매수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술적 부분만 좀 대응을 조심하시면은 로봇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급락을 보이다가 또 전날 저가 매수 속에 사실 급등을 했고 또 앞으로도 로봇주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주목해 보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수익률표 보시면 얼마나 이게 큰 메리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고 시장의 하락의 압박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압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려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50분에 얄짤없이 문 닫을 테니까요. 필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주 짧게요. 네, 시장이 지금 사실 뭐 토매를 하네, 그 다음에 주식을 더 이상 사기 힘드네, 아니면은 뉴스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갈 때 시장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반전 시도가 나오기가 좋은 시점이니까 투매보다는 지금은 매수나 아니면 저가 투자나 아니면 보유로 차라리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부분까지 강조를 좀 드리면서 화이팅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 또 최병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